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 3회 해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전파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전파 속도가 나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경도와 밀도만 잘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경도에 비례하고 밀도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에 있는 매질의 경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두 가지는 비례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중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게인이고요.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5번에 있는 시간 이득 보상입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는데 위쪽에 보이는 시간 이득 보상이 일자로 배열됐을 때와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됐을 때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깊이에 따른 특별한 조정 없이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가까운 곳은 잘 보이긴 하지만 이 깊은 곳은 점점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영상이 어둡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밝은 게인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장비에서 PDC를 설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까운 쪽은 게인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깊어질수록 점점 게인이 많아지게 돼서 대각선으로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의 구조 중에서 앞전 물질에서 발생된 음파가 조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 2번에 있는 결합층입니다.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표시 방법 중에서 움직이는 반사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변화로 표시하는 심장 검사에 사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아래에 있는 검사 중에서 주로 심장 검사와 연관되는 키워드는 3번에 있는 M모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M모드 자체가 모션을 의미하게 되고 또 하나 M모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TM모드라는 표현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임 모션 모드 또는 M모드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적 표현이라는 내용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와 반사체 사이에 왕복 반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가 존재하게 되고요. 초음파 빔이 쭉 투과를 했는데 이쪽에서 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사가 일어나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강한 반사체를 만나다 보니까 다시 반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중 반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erberation artifact 또는 반향 인공물도 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다중 반사, 반향 인공물, reverberation artifact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반사 또는 여러 번의 반사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 이런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혈류의 속도는 알 수가 없으나 혈류의 검출 민감도가 높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미세 혈류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포인트와 가장 연관되는 것은 2번에 있는 파워도플러를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정 걸 검사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잔잔하게 작은 혈류를 검출하려고 할 때는 칼라도플러보다는 파워도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종양성 구조물 내부에서 혈류가 증강된 모습들을 파워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도플러의 특징은 단일 색상으로 붉은색으로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혈류량이 많은 경우에는 밝게 나타나게 되고 적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혈류의 속도나 방향은 알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여기 있는 파워도플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칼라도플러 같은 경우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담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의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1번 측부 혈액로 발달, 2번 간 표면의 불규칙 소견. 이러한 내용들은 간 경화라고 하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 경변증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틀린 보기고요. 3번 간 내 혈관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죠. 지방간과는 관계없고요.
4번 콩팥 실질에 비해서 밝게 보인다.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간이 후방으로 갈수록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둡게 보이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되는 지방간의 초음파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B번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정상적인 간과 신장의 모습이고요. 이쪽에 있는 영상이 지방간의 초음파 영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방간 영상 보시면 간의 에코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탐족자에 가까운 쪽은 증가했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에코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는 간 정맥이라든지 포탈베인, 문맥 등의 혈관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면 간에서 발생되는 산란 현상 때문에 여기 있는 혈관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과 신장의 대조도인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조도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간의 에코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대조도가 크게 변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궁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과 고창자 사이의 잠재적 공간으로 액체가 수집되는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문제 안에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과 고창자, 직장이라고도 하죠. 이쪽 사이에 있는 공간을 쿨더색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연관되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이 자궁이고요. 뒤쪽에 직장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 자궁과 직장이 만나는 이 공간에 잠재적인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쪽을 포스테리어 쿨더색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궁, 직장, 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부학적 위치와 함께 연관되는 용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갑상샘과 같은 표적성 장기 초음파 검사에 유용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적성 장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되죠. 또한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고주파수와 직선형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태령 측정 방법 중에서 머리, 엉덩이 길이, CRL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CRL 측정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 하는 검사 방법이죠. 15주에서 30주는 임신 초기라고 볼 수 없고요. 임신 말기가 아니라 초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번 머리끝에서 발끝이 아니라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2번 보통 1회 측정값이 아니라요. 최소한 3번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엉덩이 길이를 측정할 때는 나랑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5번인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검사고 머리끝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보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부인과 관련된 태령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19에서 칼라도플러 영상에서 보이는 혈관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칼라도플러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간 정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5번에 있는 중간 간정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20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췌장 구조물이고요. 췌장 주변과 관련된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간과 관련된 영상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간 구역이라든지 구역을 나눠주는 해부학적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 이 췌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췌장 해부학과 함께 주변에 있는 혈관에 관련된 해부학 구조물을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3교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간과 췌장과 관련된 해부학들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췌장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라운드하게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슈페리얼 메센테릭 아테리, 위창자 동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구조물은 포탈 베인과 관련해 있는 구조물인데요. 포탈 베인 같은 경우는 스프레닉 베인, 지라 정맥과 그리고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 위창자 정맥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해부학적 구조물이에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보기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해당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4번에 있는 위창자 정맥,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췌장 주변의 혈관 해부학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인데요. 보통 시험으로 잘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슈페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와 포탈 베인 또는 길게 쭉 늘려져 있어서 스프레닉 베인, 지라 정맥들이 잘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 보기에서 탐촉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를 검사하는 모습인데요. 탐촉자의 위치가 서브코스탈, 복부 초음파와 비슷한 위치에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가에 해당되는 서브코스탈로 얻게 된 심장 초음파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에 있는 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에 해당되는 탐촉자의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 같은 경우는 에이피컬 포챔버 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챔버 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늑골 사이에서 왼쪽 늑골 사이의 탐촉자를 위치해서 얻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 이미지와 라 이미지, 마 이미지는 모두 파라스터널, 여기는 스터넘 주변에서 얻은 영상이에요. 스터넘과 니플 사이에 이쪽 주변에 탐촉자를 대고 얻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에 허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위쪽에 헤파틱 베인이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횡격말 기준으로 반대편에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거울 허상, 미러 아티팩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는 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탐촉자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쪽에 니들로 보여지는 탐촉자 옆에 바늘이 같이 붙어져 있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탐촉자에 바늘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조직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따라서 이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상만 잘 분석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